합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오늘 등식이 뭐뭐 있는지 알아? 이거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우지 않을까? 등식이 무슨 등식이 있어? 모르나? 아니, 부등식도 있긴 하죠. 우리가 등호를 포함한 식을 등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등식에는 항등식이랑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럼 방정식의 뜻이 뭐야? 아는 사람? 무엇이라? 자, 방정식의 뜻은 미지수 값에 따라 참고지시 바뀌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니? 그래도 상식으로 좀 알고 있읍시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미지수 값에 관계가 없어. 얘는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있거든. 얘를 항등식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2단원에서는 얘를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항등식에 대해서. 알겠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항등식 같은 거를 한 소개를 해줘 볼게. 간단하게. 잘 들어봐봐. 자, 지금 내가 써놓은 등식 있지? 이거 항등식이야. 실제로 저 x에다가 그냥 막 대입해봐. 여기다 x에다가 뭐 니네가 0을 대입해보든가 뭐 1을 대입해보든가 2를 대입해보든가 해봐. 양쪽에 x에다가. 그 왼쪽에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오른쪽에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와. 왼쪽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오른쪽에다 1 집어넣으면 4. 왼쪽에 2 집어넣으면 9가 나오지. 오른쪽도 2를 집어넣으면 9 나오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고. 되니? 이거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거라고. 근데 이게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왜 항상 성립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식 두 개가 똑같아 안 똑같아? 식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표현하는 방식만 다른 거지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의 식은 같은 식 아니야 이거? 맞아? 그게 항등식의 핵심이야. 항등식은 결국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좌변에 있는 식과 결국 우변에 있는 식이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결과적으로는 같다. 됐니? 또 니네가 알고 있는 항등식이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 자, 어떤 다항식 gx가 있는데 이 다항식 gx를 내가 fx로 나눗셈을 합니다. 그때 몫이 qx였고 계산했을 때 나머지가 rx였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gx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랑 qx의 곱에다가 rx를 이렇게 더해서 쓸 수 있었고, 이때 딱 전제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f의 차수와 우리가 r의 차수를 비교를 했을 때 f의 차수가 이렇게 컸을 때 우리가 이 검산식처럼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지? 이것도 항등식인 거야 결국엔. 왜냐면 여기 있는 gx랑 여기 있는
fx랑 qx 곱해서 rx 더한 거 있잖아. 결국 똑같은 식이라고 이게.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배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항등식의 성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항등식 간단하지? 항등식의 뜻이 뭐라고?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런 걸 무슨 등식이라고 한다고? 항등식. 그러면은 미지수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핵심은 왼쪽과 오른쪽은 식의 모양이 같으면 그렇게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잘 들어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등식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어떤 등식을 만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문자를 보통 지정을 해준다. 그 미지수를. 그래서 나는 x에 관한 항등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 자, 내가 이런 등식을 만들었어 지금.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등식을 만들었다고. 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러니까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려면 그 조건이 뭘 것 같아? 이거 x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얘들아 이거? 1차식이지 지금. 근데 내가 여기 1차식에다가 여기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게 참이 되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a도 값이 0이면 되고 b도 값이 0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만약에 a도 0이고 b도 0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 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런 식으로 등식을 내가 써놓은 거지. 그럼 이 등식의 x에다가 내가 1부터 뭐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 왼쪽은 무조건 0 되지. 오른쪽도 무조건 0이지. 그러니까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그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a 값도 0이어야 되고 동시에 b 값도 0일 때 얘는 항등식이 될 수 있다 이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내가 x에 관한 항등식을 또 만들고 싶은 거야. 자, 내가 여기 있는 항등식이 여기 있는 지금 x에 관한 2차 식으로 만든 등식 있잖아.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고 싶대. 그러면 그 조건이 뭐겠어? 이번에는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얘는 x값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지 않을까? 실제로 써볼게 한번. a 저거 셋 다 0이라고 쳐봐. 모든 개수가. 그럼 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a, b, c가 다 0인 상태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니? 그럼 저 x에다가 니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어때? 무조건 성립하죠. 그래서 저기 있는 등식이 여기 있는 등식이 항등식이 될 조건이 이거야. 모든 개수가 0일 때 얘는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도 항등식이 되려면은 모든 개수가 다 0이었을 때 얘는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거다. 넘어가도 되니? 그 다음 세 번째. 자, 요런 등식이 있어. 근데 요런 등식이 항등식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면 되냐? 어차피 항등식이 되려면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1차항의 개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똑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항등식이 되겠지 얘가. 맞니? 예를 들어 그냥 AC가 다 1이었다고 쳐봐. AC가 다 1이고 B는 2였다고 쳐봐. 그럼 왼쪽은 이렇게 되지. 오른쪽도 이렇게 되니까 이 등식에다가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항등식이 될 조건인 거야. 저런 등식이 제시됐을 때.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의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야. 뭐 x의 값에 관계없이 점점점 이런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거나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냐면 이제 성립할 때라는 뜻이야. 이런 문장이나 임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런 문장. 자, 임의라는 거는 이제 랜덤인데 수학에서 임의라는 단어는 그냥 all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 의미를. 그러니까 임의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 있었을 때 그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임의라는 거는 약간 오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일단은 항등식 관련된 문제니까 니네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항등식의 성질 같은 걸 떠올리면서 문제풀이를 해주면 된다. 알겠을까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풀고 좀 더 갈게. 자, 1번부터 해볼게. 자,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지금 찾아내라는 뜻이거든.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을 때 계수비교법이라는 건 뭐냐면 항등식이라면은 식이 똑같아야 되지. 그럼 식이 똑같다는 얘기는 같은 차수의 계수가 똑같아야 되지. 그걸 그냥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건 같은 차수의 동류항이라고 표현을 할게. 동류항끼리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전개를 해서 실제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여 동류항끼리 계수가 같음을 이용해서 뭔가 찾는 방식인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는 항등식의 뜻이 뭐냐면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지 항등식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정계수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얘기하는 거겠지. 됐을까 여기까지는? 전개를 해서 동량끼리 계수가 같음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그냥 항등식의 뜻처럼 아무거나 대입해서 그냥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냥 계수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냥 전개가 어렵지 않을 때 쓰면 좋겠지 이거는.
식을 딱 봤는데 전개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전개해서 뭔가 계속 비교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뭔가 식이 항등식에 어떤 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일 때, 이럴 때는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숫자를 넣어서 푸는 게 훨씬 더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다. 됐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다고. 지금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일단은 전개하는 게 어렵지 않으시면 개수비교법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뭔가 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면 일단 수치대입법을 먼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야,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 앞에도 꾸벅꾸벅 졸지 말고 진짜. 여기 2단원 잘 들어야 돼. 여기 어려워요. 여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애들 일단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가 2단원이야. 기초부터 잘 잡아야 돼. 1번 문제 풀어볼게. 자, 여기서 그냥 내가 어떻게 푸나 봐봐. 얘랑 얘가, 여기 얘가 중요한 거야. 여기 뭐라고 써있어? 다음 등식이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래?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괜찮겠니? x에 대한 항등식인데 abc 값을 찾아보래. 찾아볼게. 근데 첫 번째 거는 전개하는 게 크게 어려워 보여, 안 어려워 보여?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 그래서 내가 찾을 거야. 근데 이거를 다 전개해도 되는데 이거 사실 굳이 다 전개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필요한 것만 해도 돼. 문제를 풀 때. 알겠니? 꼭 이걸 다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면, 내가 만약에 C가 궁금해. 잘 들어봐. 요 C라는 거는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죠. 상수항이라는 거는 얘랑 얘가 곱하면 상수항 나오는 거 아니야? 요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니, 너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뭐냐면은, 야, 보통은 이렇게 풀면 돼. 내가 풀이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써줘 볼게. 그냥 얘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하나씩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빼기 3x 빼기 ax 플러스 3,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전개한 식이랑 저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지금. 그럼 얘는 동류항이 얼마야? b지. 그래서 그냥 그걸 적으시면 돼. a 빼기 1은 일단 b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c는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c는 3인 거고 a 값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지금.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b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찾는 게 이제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야. 실제로 전개를 통해서. 괜찮니?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일단은 C는 얘랑 얘를 전개하면 C가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니? 그래서 그냥 C는 3이에요. 이렇게. 그럼 구했으면은 일단 대입을 이렇게 해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여기 보면 보이잖아. 여기 1창 개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1차 나올 것만 생각해봐. 얘 누구랑 곱하면 1차, 얘랑 곱하면 1차지. 그래서 그냥 그것만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 안 쓰고 그냥 마이너스 3만 쓰고, 또 얘랑 곱하면 1차 아니니? 그럼 걔가 이제 마이너스 a인 거야. 근데 걔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a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그럼 또 a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b를 구하려면 2창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2창 찾으려면은 이렇게 곱하면 2차잖아.
그러면은 또 곱해볼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창 나올 때가 또 이렇게 하면 2창 나오잖아요, 전개해보면. 그리고 곱해보면 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b니까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전개해서 찾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자기가 그냥 편한 쪽으로 하면 돼 이거는. 자, 그 다음 2번 풀이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자, 2번. 자, 2번은 물론 이거를 싹 다 전개해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좀 전개하기엔 식이 좀 무겁잖아.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 항등식의 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수치 대입법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넣을 건데, 야 너네 그냥 이 식을 봐봐. 이 식을 봤을 때 넣고 싶은 숫자 있지 않니? 아무거나 넣더라도. 뭐 넣어볼까? 여기 x에다가 뭐 100 넣어볼까?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계산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걸 넣으면 될 것 같아? 정우가 하나만 얘기해봐. 여기다 뭐 넣어볼래 정우야? x에다가 뭐 하나만 해줘봐. 뭐 넣어? 너 같으면 뭐 넣을 거야? 이거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할 거거든? 0 넣어볼게. x에 0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자, 우변은 0 넣으면 여기 얘하고 얘는 사라지지. 0 넣었을 때는. 됐니? 모든 x에다 0을 넣는 거야 그냥. 그럼 여기다도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그치,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 a가 될 거니까 따라서 a가 얼마니? 1 이렇게. 그럼 찾았으면 대입해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나? 자, 그 다음에 선규는 몇 넣어볼래? 뭐 넣어볼 거야? 300 넣어? 한 25,000 넣어봐? 뭐 넣을래? 그래, 1 넣어보자. 1 오케이? 1을 왜 넣어? 1 넣어도 되긴 해. 물론 1 넣어도 풀려. 더 좋은 숫자 없어? 야, 그래, 2 한번 넣어보자. 그럼 좌변에다 2 다 대입해봐. 그럼 여기 8 되지? 빼기 12 되지?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이해됐어? 좌변은 마이너스 6. 자, 우변 계산해봐. 우변 계산하면 여기 어차피 없어지고 여기 어차피 없어지는 거 보이니?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되고 2를 넣었으니까 3이 되고 여긴 2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C가 되는 거야? 6C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C가 얼마야? 그래, C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또 C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럼 이렇게 돼 있겠지 식이. 그 다음에 수빈이가 한번 얘기해봐. 수빈이 뭐 대입할래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좌변에부터 대입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2지?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돼 좌변은? 6.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어차피 없어지고 이거 어차피 없어지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몇 b가 돼? 3b. 그럼 따라서 b는 얼마야? 이런 거를 이제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야. 여기다 밑줄 쳐놔. 항등식에서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등식이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냐? 그럼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너네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거를 K에 관하여 내린 차순 정리라는 걸 해.
그런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쓰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저기에 K에 아무거나 대입하여 자,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선택할 수 있어. 왜냐면 제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쟤를 K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쓰시던지, 아니면 실제로 저 K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할 거니까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풀어도 괜찮다 이거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이게. 자, 그럼 한번 해볼게. 하나씩 해볼게. 자, 1번 첫 번째 풀이부터 해보자. 쟤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 거야 내가. 그럼 니네가 식을 전체적으로 잘 봐봐. 이거 K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야? 그래서 K에 관해서 1차식인 거 알겠니? 그럼 K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K 있는 거, K 없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K 있는 거를 다 갖다 쓰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자, 요렇게 전개하면 이거 K 있어 없어? K 있지. 그런 거를 다 이제 하나씩 적는 거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면은 자, 일단은 EX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이거 K 없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K 있지. 이거는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건 K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K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쟤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이게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는 뜻이야. 괜찮니? 그러면은 얘가 지금 K에 관해서 항등식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여기서 배운 걸 쓰면 돼.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식이 요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B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지? 요 성질을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식이 요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값을 0,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은 내가 여기 K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게 항등식의 성질을 쓴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쓴다. 저기가 0 되려면 2x 플러스 y가 1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7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연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y가 1이니까 y가 얼마면 되겠어? 5면 되겠지. 그래서 y는 5다.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은 요거 이용한 풀이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근데 풀이가 이거만 있느냐?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여기 그냥 1번 풀이라고 해볼게. 1번에 1번 풀이. 그냥 K에다가 아무거나 넣어서 풀어도 돼. 진짜 그냥 아무거나 넣게. K에다가. 알겠지? 계산하기 쉬운 거부터 그냥 K에다가 나 아무거나 넣어서 풀어도 되니? 그냥 0 넣어볼게. 그래서 첫 번째는 K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 K에다 0 집어넣으면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거 당연히 성립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K에다 그냥 1 넣어볼게. K에 그냥 1을 대입해보면 앞에 거는 X 그 다음에 2Y 저기다 K1 넣으면 마이너스 8은 0 됐니? 요 두 개를 그냥 연립을 해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7은 0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3i는 얘가 0이니까 y가 5가 될 수밖에 없고
y5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도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중요한 거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됐을 때 너네가 1번과 2번을 쓸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내가 이거를 K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K에다가 뭔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문제풀이에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해볼게.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써있어 지금.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등식은 xy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x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걸 x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xy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풀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식을 잘 보면은 어차피 다 1차식이야 xy에 관해서.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 이런 식으로 x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정리 좀 하겠다 이거야. 자, x 있는 것부터 갖다 쓸게. 자, 이렇게 전개해. 그럼 이거 x 있잖아요. 여기다 쓰시고, 이렇게 전개한 거는 y 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개한 거는 y 쪽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은, 그 다음에 얘는 x 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y 쪽으로.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겠네. 이거 필요 없겠네. 됐지? 자, 그럼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기 있는 등식이 요 x랑 요 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겠네. 요 말 이해되니? 저 두 개를 0으로 만들어주면 얘는 x, y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3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 2배 하면 되잖아, 위에 거를. 이게 더해주면 지워지고, b가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저 위에다 대입해.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어때? 괜찮니?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런 거다.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이 멘트가 제일 중요한 거다. 어떤 문자에 관한 항등식인가?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다 이거야. 넘어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볼게. 자, 1번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그냥 이제 자동이 돼야 돼. 어떻게 자동이 돼야 되는 거냐면, 풀이를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일단 몫은 모르면은 그냥 qx라고 쓰는 거고, 일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가 자동이 돼야 돼. 2단원에서 이거 안 쓰면 못 풀어. 정우야, 알겠어? 이거 자동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자동 돼야 되는 거. 얘 몇 차식이야? 얘 2차식이지. 그럼 너네가 2차식을 일단 바라보잖아?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인수분해 가능성부터 생각을 해, 문제 풀 때. 알겠지?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 어떤 2차식이 있어. 그럼 뭐부터 보자고? 그래, 인수분해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고. 이걸 너네가 스스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일단 해서 접근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방식이 있거든? 근데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일단 진행을 해볼게. 2차식 있으면 뭐부터 생각한다? 인수분해 가능성부터 생각한다 이거야, 문제 풀 때.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등식이 무슨 등식이라고 배웠어 우리는? 이게 검산식을 쓴 거니까 항등식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항등식이라 하면 문제 풀 때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던가 아니면 아무거나 집어넣던가. 근데 지금 여기서 식의 생김새를 봐봐. 니네가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좋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태윤이는 뭐 집어넣고 싶어? 그렇지. 2 한번 넣어보고 싶잖아. 그지? 그럼 2 한번 넣어볼게. 양쪽에다가 넣을 때는 양쪽에다 넣어야 돼. 왼쪽에 2 대입하면 이거, 오른쪽에 2 대입하면 5.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지금? 그럼 2a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어때? 수빈이 이해돼 이 말?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뭐 대입할까 수빈아? 그래, 1 대입하면 되겠지. 자, 어때?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야? 2야. 이걸 뭐해? 빼. 그럼 a가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5 대입해. 그럼 b는 7 나와야겠다. 그지? 그래서 b는 7이다. 요렇게 하시면은 일단 1번 문제 끝. 됐니?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해볼게. 저기도 그냥 바로 자동이 돼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를 뭐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지. 그 말은 몫이 뭔지 모르겠으나 qx라고 놓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일단 2차식이 나왔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확인해봐.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인수분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번처럼 풀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를? 뭐 좋은 아이디어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알겠는 사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그냥 막 대입해서 풀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2번을 딱 똑같이 풀려고 봤더니 얘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지금. 정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성규는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진짜. 그치, 인수분해 안 돼서 화딱지 난다 그지? 열받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좋은 방법 있어? 서하나 알겠어? 서하 뭐 좋은 방법 있니? 태훈이 뭐 좋은 방법 있어? 너 지금 무슨 생각해? 뭐 먹을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 거야. 알겠지? 중요한 얘기 하나 한다. 특히나 2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들을 많이 다룰 거거든? 다항식이 무슨 식이야?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게 다항식이야. 다항식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너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차수야.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다항식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너네가 깔려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라고? 차수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차수를 봐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차수 생각해 보자고. 왼쪽이 몇 차식이야? 그치? 왼쪽은 일단은 3차식이죠. 됐니?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얘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너네 세로셈에서 알잖아요? 얘가 2차식이면 여기 있는 몫은 몇 차식이어야 돼? 몫이 몇 차식이어야 돼? 세로셈 해봤잖아. 몫이 1차여야겠지? 근데 그 1차식을 내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은 가정해도 돼. 일단은 모르잖아 저 1차식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문자만 안 겹치게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알겠니? 요렇게. 그리고 나서 좀 센스 있는 애들은 저 D값 바로 알 텐데. 저 D값 얼마야 얘들아? 그렇지. 2라는 거 알겠어? 이 식을 관찰했을 때? 괜찮니? 오케이. 아, 이해되지 너네들. 왜 이겠어? 여기 개수가 2인데 그 개수는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괜찮지? 됐니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나 그냥 개수 비교를 할게요. 그럼 최고차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고차겠지. 얘 최고차가 개수가 얼마야? 얘 최고차 개수 얼마야? 생각해봐. 1이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최고차를 만들 수 있으려면은 얘랑 얘를 전개했을 때 최고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C도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게 2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뭘 생각해라? 차수를 생각해라. 문제를 풀 때. 그래야 너네가 스스로 풀 수 있단 말이야 문제를. 그 마인드 알겠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끝났어. 뭐가 끝났냐면 우리 A하고 B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A는 몇 차항의 개수야? 그렇지. A는 2차항의 개수잖아 지금. 그럼 2차항 나올 것만 전개하면 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전개하면 2차 나오지 않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전개하면 2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얼마겠니? 3이겠지. 이해됐어? B 구해볼게. B는 몇 차항의 개수니까? 1차항 개수지. 그러면은 얘는 글러 먹었지 1차 나오기는. 그럼 얘는 얘랑 곱해지면 1차 나오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곱해지면 1차 나오는 거 아니야? 얘도 얼마니? 3이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지금 이 한 문제를 통해서 아주 좋은 거를 배웠어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지 일단 우선 생각해 볼 거. 그럼 그게 안 되면 좀 다른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차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우리가. 넘어가 될까? 4번 해볼게요. (4번) 해도 되니? 괜찮니?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유형이거든. 이거 유형. 이게 유형이라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조립제법을 연속 시행해서 풀어. 요런 문제는. 그럼 요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봐봐. 이 식을 쫙 보시면은 뭔가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 식이? 아니야? 약간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느낌은 나지 않니? 여기 보시면 3차에 2차에 1차에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괜찮니?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일단 풀이하는 방식은 외우고 내가 이해는 시켜줄게. 왜 이렇게 푸는 건지. 뭔가 1차식에 관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뭔가 1차식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항등식이 있는데 거기서 저런 A, B, C, D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조립제법을 연속 시행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이를 먼저 소개를 해줄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저기는 개수를 써. 2차항의 개수 0. 여기까지 됐니? 썼지? 자, 여기다가는 뭘 쓰는 거냐면 이거 0 되는 값을 쓰는 거야. 이거 0 되는 값. 그럼 얼마야? 1이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4 나오지. 그럼 그걸 몇 번 하는 거냐면
이 식이 몇 개 있어? 3개 있지. 이거를 3번 똑같이 하면 돼요. 쭉 이어서. 문제 푸는 방법은 저 식의 개수만큼 하는 거야. 또 왜 이거 남은 거 같고. 여기까지 됐지? 한 번 더 해야 돼. 됐니? 이렇게 딱 3번 했잖아. 지금 식이 3개라서 3번 했으면 답을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야. 이렇게 푸는 거야. 풀 때에는 일단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이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야. 다시 1차식에 관한 포인트를 잘 봐두란 말이야. 포인트 1차식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항등식. 이런 얘기라고. 이런 얘기.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알겠어? 1차식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항등식이 있었을 때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잡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조립제법을 연속 시행해서 찾는 건데, 그럼 조립제법을 대체 몇 번을 해야 되냐? 그거는 요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얘가 3개 있으니까 3번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푸는지를 지금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걸 왜 이렇게 풀면 나오는지. 지금 얘가 사실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다항식을 이런 1차식으로 사실 묶고 있는 거거든. 얘가 뭐 하고 있다고? 묶고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첫 번째 상황을 봐봐. 우리가 이 첫 번째 상황을 딱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니? 요 조립제법을 보면은 얘가 있는데 얘를 뭐로 나누면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고 나머지가 4다. 요걸 요렇게 이해하지 않니? 제일 첫 번째 조립제법을 봤을 때 우리가 맞아 아니야? 아니 이거 봤을 때 이거 결국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조립제법 하면은 저렇게 몫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니?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두 번째 조립제법을 봐봐. 자, 두 번째 조립제법은 얘를 나눈 거지. 얘를 x 빼기 1로 나눈 거지 지금.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애지. 괜찮?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 조립제법을 살펴보면은 얘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애를 너를 뭐로 나누면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 3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조립제법 얘기가 여기 얘들아. 여기 조립제법 있잖아. 여기 조립제법 이게 지금 나눠지는 식이잖아. 그게 얘잖아. 얘를 요걸로 나누면 누구로 나누면 x 빼기 1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 거잖아. 제가 저 파란색 식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괜찮니? 그리고 마지막 조립제법은 여기 얘가 얘겠지. 맞아? 얘를 또 x 빼기 1로 나누면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럼 또 해볼게. 여기 있는 애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 거야. 이번에는 그냥 3인 거지. 그냥 몫이 3인 거고 나머지가 9가 됐어요 라는 뜻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적어볼게. 그냥 그럼 이걸 한꺼번에 적으면 아마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식을 잘 봐봐. 파란색부터 한번 해볼게. 파란색부터.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지. 파란색까지 처리를 하면. 그럼 이제 빨간색까지 넣어서 처리를 해볼게. 빨간색까지 넣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천천히 봐봐. 3x 플러스 6을 빨간색으로 그냥 바꿔준 겁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요 식에서 잘 봐. 여기 있는 식이 결국 얘거든, 얘. 그래서 그거를 고기식을 바꿔준 거야, 모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적혀져 있던 걸 이렇게 바꿔준 거라고. 뒤에는 어차피 플러스 4 그대로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3x 플러스 6 보이지? 3x 플러스 6. 얘가 어차피 얘거든, 얘. 그래서 3x 플러스 6을 그냥 걔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여기 있는 애를 그냥 여기서 모양만 이렇게 바꿔준 거라고. 똑같잖아. 얘가 이렇게 온 거고 8은 여기 있는 거고 4는 여기 있는 거니까. 됐지? 됐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됐지? 여기까지? 그럼 더 한다. 전개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은 얘를 여기다도 한번 곱해보고 여기다도 한번 이렇게 곱해볼 거야. 전개를.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있는 식을 요렇게 전개를 해줄게. 자, 이렇게까지 식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요 밑에 있는 식과 요 위에 있는 식의 모습을 살펴봐봐. 생김새가 똑같지 지금. 그러면 얘가 A지,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지. 괜찮니? 이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다? 조립제법을 연속 시행해서 푸는 거다 라고 일단 기억하면 된다고. 어때? 넘어가 되겠어? 그래서 원래 이거 뒤에 야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거든 이거 사실은. 근데 지금 너네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 더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알겠지? 그러면은 오늘 내가 프린트 준 거 있잖아. 그 개념 익히기랑 필수 문제 한번 정리를 해봐. 오늘 여기까지.